여러분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장이 좀 안 좋거나 장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은 외출을 하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참 이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장 건강이 특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장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어떤 질병들이 생깁니까? 예, 장이 안 좋으면 먼저 소화불량, 설사, 변비, 그다음에 감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이외에도 장이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와 같은 혈관성 질환,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장이 안 좋은데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질병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간암, 폐암, 대장암은 물론 우울증과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뭘 하면 우리 장이 건강해질지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숨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장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을 튼튼히 해서 우리 목숨을 지킨다. 오,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예, 저는 먼저 장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은 함께 좋아지고, 장이 건강하면 함께 나빠지는 세 가지가 바로 비만, 염증, 면역력입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비만의 문제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늦가을 왕성한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좀 얇아져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옷차림이 좀 두툼해지면서 살 빼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장 건강과 비만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은 살이 더 쉽게 찌고 살이 더 많이 찌게 됩니다. 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이 찐다는 건가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해균 중에 비만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데 이를 일명 뚱보균이라고 합니다. 이 뚱보균은 우리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을 축적하고 또 가짜 식욕을 일으키는 비만세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날씬균도 있는데 이 날씬균은 지방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지방을 줄여 비만을 예방하게 되죠. 그러면 비만하지 않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뚱보균, 그러니까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 그러니까 날씬균을 늘리고 이러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장내 유익균은 유해균인 비만균의 증식의 활동과 억제를 하고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배변 활동을 촉진해주고 또 식욕도 억제해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을 촉발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비만인 사람에게 주입하면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하고 이러는 분들도 내가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러면 내 장내에 뚱보균이 많은지 날씬균이 유익균이 많은지 이거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장소이고요.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와 소환을 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은 장점막 틈새 사이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라든가 식품 첨가제라든가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음식과 함께 벌어진 장 틈을 타고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장점막 사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관을 타고 혈류를 타고 우리 몸을 다니면서 모든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장 건강에 따라 면역력도 좌우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의 공격과 유익균의 방어가 24시간 이루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장의 유해균이 증가하면은 면역 항체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면역 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장이 안 좋고 계속 좀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성질이 나요. 화가 좀 나죠. 아, 네, 짜증나고 스트레스 말이에요. 받고. 예, 장에는 우리 뇌 신경보다 5배가 많은 신경세포가 네. 있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을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이라 해서 네. 제2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장내 유해균이 우세하면은 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많이 생겨서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뇌 세포를 공격하거나 또는 치매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그러면 아까 뭐 성격까지 안 좋아지고 뇌 질환까지 생기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신 염증, 비만 뭐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해균을 아예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해균 자체를 아예 없앨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음식을 평상시에 먹게 되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네. 그 유해균이 그 음식을 먹어치워서 우리의 장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균하고 유익균하고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예,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장내에 유해균만 0% 된다고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85대 1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맞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뭐 김치라든가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식이섬유가 많은 뿌리 채소나 우엉, 과일 이런 음식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저녁 8시 넘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저녁 8시 넘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밤새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부패하면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우리의 유해균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이후에 먹는 음식 습관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 음식인데요. 네. 이 밀가루 음식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쫄깃쫄깃하거나 네. 우리에게 맛을 주는 식감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불용성 단백질로서 우리 장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 점막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요.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흡수장애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일명 원발성 흡수장애라 해서 장 점막을 근원적으로 상처를 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발성 흡수장애라 해서 우리 장 점막의 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증후군 흡수장애라 해서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은 장 기능이 약할 수 있고 장의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정말 저는 큰일 났네요. 8시 이후에 밀가루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시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뭐 치명적으로 안 좋다니까 삼가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그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들 드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유산균 종류가 많아요. 현재 유산균은 이 진화하면서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노란색 유산균을 들었는데요. 네. 이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명 그 유익균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유익균은 장에 도달해서 장 점막에 젖산을 생산해 장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면서 우리의 장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유산균이죠. 네. 네.
그리고 제2세대 유산균은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의미하는데요. 장에서 유익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이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1세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2세대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섞이면은 이렇게 섞여서 함께 복용하는 것을 우리가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와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우리 장 안에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사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유산균의 우리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음식을 분해하고 약물을 분해하고 pH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장의 건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이렇게 합쳐진 유산균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합쳐진 유산균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미래 유산균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물리적, 화학적 이런 생리적 기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독소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유해균들을 막아주고 독소들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좀 필요할까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년분들 중에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죠.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의 내방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장점막 세포가 정상적으로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렙틴 호르몬이 이 정상적인 배출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염증 물질을 만들어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대장암, 직장암, 위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한 13가지 정도의 암이 더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사람도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이 탄수화물이 소장에 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때 이 포도당이 혼자서 혈액으로 갈 수가 없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인슐린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내 안에 소장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데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혈액의 농도에 포도당이 증가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데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당뇨 전당에 있는 분들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4세대 유산균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건강이 우리 몸 건강의 초석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85대 15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산균을 선택하셔서 섭취를 하시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인 신바이오틱스, 4세대인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4가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이 우리의 목숨을 좌우한다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장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윤복군 교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